이준영님을 처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쉽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은 계속 고민하고 흔들리고 궁금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자기 안에서 굴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차분한데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궁금해하고 분석하고 상상하고 결국 움직이는 사람. 이준영님은 과연 어떤 애니어그램 유형일까요? 나란 사람이 어떠냐면 굉장히 비관적인데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체게바라 어록이 있어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 말이 항상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나온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하지?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낙천적인 어떤 저는 그래도 해보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미팅이나 이런 것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 그래도 인생 한 번인데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좀 많이 하게 되는 두 개의 준혁이가 싸우고 있는. 엄청 싸워요. 엄청. 이준영님은 본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굉장히 비관적인데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의 핵심을 잘 보여주죠. 보통 낙천적이라는 말은 생각이 가볍다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이준영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을 먼저 보고 고통을 먼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영님의 7번 면모는 흥미로워요. 전형적인 7번처럼 가볍게 확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면의 비관과 현실 감각을 통과한 뒤에도 가능성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체 게바라의 문장을 좋아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 문장은 정말 이준혁식 7번을 설명해 줍니다.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가 아니라 현실을 너무 잘 아는데도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유니버셜 스튜디오 옛날에 갔을 때 거기에 조스가 있어요. 거기 체험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앞에서 연기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열정적인 걸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 속의 네, 장면처럼.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건 하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다. 이 사람들은 캐릭터에 즐거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자. 그래서 팬미팅 하는 내내 계속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요. 이분들이 지금 괜찮나? 재밌나? 이런 게 신경 쓰이고 그 구성도 조금 더 그래도 좀 돌발적인 게 있다거나 좀 놀라는 포인트가 있다거나 좀 약간 그런 기획적인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물론 한계가 있죠. 뭐 어떤 거 해요? 그러니까 나한비 의상을 입고 네. 아무래도 해외는 좀 그게 그래서 그 버건디 양복을 입은 거예요? 아,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아무리 팬이라 그래도 너무 쑥스럽지만 나 지금 윤호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가 아니면 탐 크루즈가 내가 보러 갔는데 미션 임파서블 모습으로 나온다? 대단한트다. 너무 흥분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전해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연기자의 영역에 더 가까운 거죠. 네. 이준영님은 단순히 정해진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내가 느낀 재미를 다시 설계해서 남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방식은 팬미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며 팬미팅을 하나의 체험 공간처럼 구성하고 돌발적인 포인트, 놀라는 지점을 넣으려고 한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히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어떤 순간에 놀라고 즐거워할지를 기준으로 경험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즉, 자기가 느낀 재미를 저장하고 그걸 다른 형태로 재구성하고 다시 타인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동기예요. 애니어그램 7번은 단순히 즐거움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았던 경험을 반복하고 확장하고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유형이죠. 그래서 7번은 보통 재미있는 걸 발견하며 끝내지 않고 이걸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까? 이걸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움직여요. 자기 안에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외부로 확장시키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 지점에서 이준영님은 감동을 느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줄까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특징은 그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이어져요. 실제로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는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의 성향이지 그러니까 머니볼의 브래드 피트처럼 이렇게 내 거 못 보고 이렇게 뒤에서 막 이러는 사람. 네. 경기에선 밖에 나가서 라디오 들어야 되는 사람. 네, 약간 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준영님은 자신을 플레이어보다 기획자에 가깝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재미를 소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미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준혁 배우는 앞에서 빛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구성을 만들 수 있을지를 더 오래 고민해요.
그래서 이준영님은 단순히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조각을 연결해서 더 재밌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구조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7번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업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코어에 대한 왜 나 모르지? 이게 되게 컸어요. 저걸 알고 싶다. 왜 모르지? 어떤 선배는 가면은 대본 한 번만 보고도 씬 배치랑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나 이거 모르지? 그거에 막 열불이 나고 막 미치겠고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긴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비슷해요. 지금은 또 어떻게 제작이 돌아가지? 그게 아마 저한테 가장 이 업에 대한 순수한 마음일 건데 그러니까 영화 휴고 보면서 제가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일이 저는 되게 저한테는 마술쇼 같고 이 비법이 어릴 때부터 너무 궁금하고 뜯어보고 싶죠. 네, 뜯어보고 싶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실패 지점이 있어도 계속 갈 수 있는 이제 제 코어인 것 같은 거죠. 네. 첫 번째는 호기심의 방향이에요. 왜 난 모르지? 영화 제작은 어떻게 돌아가지? 이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죠. 단순히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구조, 제작, 연기, 시스템까지 A부터 G까지 알고 싶어 해요. 이건 깊이보다는 확장으로 움직이는 7번의 호기심에 가까워요. 그게 이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거에 다양성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커리어도 그렇게 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죠. 일단 제가 똑같은 거에 또 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딘가에라도 훼손을 하고 와야 되는 것 같고 네. 어떻게든 달랐으면 좋겠어요, 계속. 제가 했던 기존의 캐릭터들이 워낙 독특한 걸 제가 좋아하긴 해서 독특한 걸 계속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제 제 필모에서는 독특한 사람이 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오히려 네, 역으로.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현장 가면 시체도 없고 막 무슨 먼지도 없고 사람도 안 죽고 때리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 네. 두 번째는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똑같은 역할은 힘들다. 계속 달랐으면 좋겠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정체된 상태에 대한 거부감이죠. 7번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걸 어려워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준영 님도 하나의 이미지에 머무르기보다 계속 다른 결을 찾으려고 하죠. 어릴 때는 주인공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어떤 영화에 어떤 사이드 조연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 스네치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랑 그다음에 젠틀맨에 네. 나오는 콜린 파렐. 컬린 페럴 괜찮은데? 늘 어릴 때 이제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재가 잠깐 나오는데 야 이거 되게 독특하고 재수없고 뭔가 블랙 코미디고 삐까번쩍한 옷 입고 너무 밉지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사실은 꼭 해보고 싶었다. 투 나오기 전에 작가님하고 극장에서 시사회에서 만났는데 작가님한테 동재 죽여주세요. 저는 왜냐면 시즌 1에 너무 완결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악인도 선인도 아닌 뭔가 이상하게 끝나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게 또 잘 없으니까 클리셰를 깼다. 여기서 끝! 이랬는데 2가 갑자기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나는 진짜 안 나와야겠다. 그랬는데 대본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바뀌고 네, 늘 이상한 것들 좋아하고 사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다 이상한 것들을 좋아하잖아. 이상한 포인트를. 그리고 이 직업을 원래부터 약간 동경했던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같지 않은 뭐 회사 안 다님, 약간 타이 안맴 이런 거였는데 세 번째는 정해진 틀을 거부하는 취향이에요. 그는 전형적인 주인공보다 조금 비껴간 캐릭터, 클리셰를 깨는 인물, 독특한 결의 역할을 더 좋아하죠. 클리셰를 깼다. 이상한 걸 좋아한다. 이건 단순한 개성이 아니라 정해진 틀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는 방향성이에요. 하면 되게 우리가 정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디저트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타이밍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제가 많이 보는 입장에서 가끔 그냥 너무나 단순한 영화도 어느 타이밍에 보느냐에 따라 너무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 강시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작품 중에 제가 이제 낙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B급부터 다 좋아하니까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무인간의 최후 같은 것도 찍으라면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으니까 이건 줄 수 있겠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불러야 되는 인재네. 제가 이제 자꾸 불나방처럼 부딪힐 수 있는 원동력이 실패를 하건 뭐라건 내가 좋아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가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성격이 좀 부들부들하는 성격이야. 약간 무던한 편이에요. 뭐 이거 먹을래? 괜찮아, 좋아. 영화 좋아. 이렇게 영화도 장르 하나도 안 가리고. 안 가리고. 네, 다 봐요, 다. 뭐 남들이 좋으면 좋고, 저도 뭐 그냥 다 좋아하는 스타일. 그냥. 네 번째는 포용성이 넓은 취향이에요.
B급 영화부터 단순한 영화, 강식까지 다 재미있다고 말해요. 이건 취향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죠. 7번은 하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기보다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다는 식으로 세계를 확장해요. 이준영 님도 닫기보다 계속 열어두는 쪽에 가까워요. 안녕 팝콘 게임은 준혁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팝콘이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게임입니다. 게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 실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스크래치라는 걸 막 배우려고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을 고용을 하자. 그래서 프로그래머 몇몇을 고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트는 제가 다 했어요. 아트랑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는 되게 유능한 작가님이신데 시작을 했죠. 내 사비를 들여서 이제 그런 네. 예,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작업 과정에서는 그림을 막 저는 막 8시간씩 아. 그리고 막 이거를 해야 돼.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그 모든 걸 잊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딱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다른 분들도 이제 자기 강아지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와닿으면서 그때 되게 막 야 이게 그 참 팝콘이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시작했던 일인데 네. 야, 이 게임 출시까지 이루어졌어요. 네. 7번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 완벽히 준비된 다음 움직이기보다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들어가고 그 안에서 배우고 확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준영 님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나라로 떠난 강아지 팝콘이를 추모하기 위해 게임을 만들고 그림체까지 작업하죠. 익숙한 영역이 아닌데도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들어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죠. 머릿속에서만 가능성을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며 자기 세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애니어그램 7번은 단순히 밝고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죠. 핵심은 같이 재밌고 싶어해요. 겉으로는 조용한 내향형이어도 이준영님에게 이 특징이 확실히 보이죠. 사실 7번의 핵심은 단순히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에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7번을 단순히 유쾌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죠. 7번은 행복해서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무거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계속 새로운 경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성향은 자연스럽게 지적 호기심으로 이어져요. 막히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하고 더 배우고 더 확장하려고 하죠. 이게 건강하게 발현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되지만 반대로 불안정할 때는 한 가지를 오래 붙들지 못하고 자꾸 옆길로 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취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다는 쪽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4번이 이게 나를 가장 잘 표현해라며 취향을 정체성처럼 붙드는 편이라면 7번은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는데 쪽에 가깝습니다. 취향이 정체성이라기보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좋아한 것과 오늘 좋아하는 것이 달라도 괜찮고 서로 다른 스타일을 동시에 좋아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향의 일관성보다 경험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계속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찾아 움직이는 애니어그램 7번 면모를 가진 이준영 님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